안녕하세요. 자,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으신데 이분 질문이 되게 길어요. 요렇게 3페이지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다 못 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 문단 한 문단 제가 코멘트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읽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한국 인서울대학에서 건축공학을 배우고 있는 4학년 학부생이고 내년 가을 학기 미국 대학원 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컷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4학년 학부생이고 내년 가을 학기 대학원 석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7월이잖아요. 7월 초잖아요. 원서를 올해 크리스마스 전쯤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알고 있죠? 올 겨울 전까지 모든 서류, 뭐 추천서에서부터 GRE, 토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4학년이 12월 뭐 중순쯤에 기말고사 끝나고 학기 끝나잖아요.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성적표 보내야 되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가을 학기 입학이면은 올 겨울에 모든 서류 다 넣고 이제 봄쯤에 어드미션 나오면 뭐 보통 내년 한 2월 3월쯤에 어드미션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드미션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뭐 I2N이라고 해서 외국인 뭐 유학생들을 등록하는 뭐 그런 서류를 줍니다. 뭐 그거랑 합격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국의 대사관 있잖아요. 뭐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 광화문에 그 뒤에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학생 비자 F1 받아가지고 갈 준비 다 끝나고 뭐 그러면 봄은 거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여름쯤에 이제 미국 갈 준비해야죠. 준비해가지고 가을에 딱 입학하고 뭐 입학한다고 해서 뭐 내일 뭐 예를 들면 9월 1일 개강이라고 해서 8월 마지막 주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좀 일찍 가셔야 돼요. 한 달 정도 일찍 가셔가지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집도 알아봐야 되고 뭐 각종 뭐 생활용품도 사야 되고 한 달 전에는 가셔야죠. 그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서두르세요. 자, 그 다음. 자, 저는 토목공학과 컴퓨터 기술이란 영상을 통해 처음 고수님을 접하고 그 이후로 고수님 영상을 쭉 시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컷 해볼게요. 이 토목공학과 컴퓨터 기술 이 영상 제가 만들고 나서 사실 그걸 마지막으로 토목과 영상을 잘 안 만들어요. 왜 그랬냐면 이 토목이 한국 토목은 한국에서 토목과 다니면 공대에서 친구들이 맨날 놀리잖아요. 토목과 애들 오면은 야, 너 노가다 한다며? 맨날 이렇게 놀리잖아요. 놀려요. 한국에 토목과 나오면 놀린다니까요. 사람 친구들이. 그 뭐 토목과 하면은 맨날 뭐 어디 건설 현장에서 막 삽질한다고 놀려요. 그 왜 그러냐면 한국 토목은 시공 위주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 받아다가 정말로 막 콘크리트 레미콘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막 굴삭기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땅 파고 기반 다지고 막 시멘트 들이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물 세우고 이런 거를 실제로 토목가들이 해요. 한국이. 그래서 전문대 정도 나온 사람들은 전문대 토목과 나오면 정말로 졸업하고 큰 건설회사 들어가면 정말로 삽들고 작업복 입고 정말로 밖에서 일해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정도 나오면 이제 보통 그런 거 이제 감독하죠. 명문대 토목과 나오면 이제 감독하죠. 그래도 작업복 입고 안전모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토목과가 굉장히 이제
노가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토목과는요 완전 설계 위주예요. 그래서 미국 토목과는 완전 화이트 칼라예요. 거의 막 양복 입고 이렇게 막 정부 관료들 만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니면 뭐 대기업 컨설팅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로 분석한 거 가지고 막 시뮬레이션으로 이 위치에서 주변에 뭐 수자원들이 지나가는 거 다 시뮬레이션하고, 뭐 바람, 뭐 지형 다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구조물의 높이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컴퓨터로 설계로 다 끝나는 게 미국 컴퓨터 기술을 응용한 그 토목 업계예요. 그래서 미국의 토목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축 토목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구조물이 안전한지 평가를 하고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그 화이트 칼라 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거예요. 미국에선 토목과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이거 올렸거든요. 이거 올렸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한국 토목가 분들이, 그 특히 전문대 다니시는 분들이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한국 토목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대 토목과 나오신 분들이 다 놀아요, 한국에서. 그러면서 불만이 되게 많고, 막 사회 불만 되게 많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맨날 인터넷에서 토목과 취업, 뭐 토목과 뭐 미국 진출, 막 이런 거를 막 검색해 보다가 본인들이 상상한 거랑 제가 전혀 다른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 인생의 분노를 막 표출하셨어요. 그 영상에 막 다 댓글 막, 그때 아주 좀 잊혀지지가 않네요. 엄청난 댓글의 그 악플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토목이랑 미국 토목이랑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그 영상이 님에게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축 토목과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축 토목은 완전 다르거든요. 미국은 그 뭐 반도체는 똑같아요. 반도체도 미국에서 설계 아이디어 특허만 내고 만드는 건 다 해외 하청하잖아요. 똑같아요. 건축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안에서는 다 컴퓨터로 설계도면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하고. 아시겠죠?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하여튼 토목과 영상 그 뒤로 만들 업무를 못 내겠어. 악플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좀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경험한 사람이 좀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우물한 개구리들이 이 바다를 헤엄치고 온 사람이 야, 저 바다 속엔 저게 있다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왜 거짓말해, 뭐 헛소리 하지 마 하면서 막 온갖 악플이 달렸어요. 한국 수준이 이렇습니다. 한국 토목 수준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토목공학과 영상을 솔직히 잘 안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줬는데 욕먹어. 그거 왜 만들어 내가? 그렇죠? 자, 근데 또 그 영상을 보고 인상 깊게 본 또 분들도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미국 유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안에서의 자기들이 본 거를 가지고 그 미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한국 테크뉴스 진짜 조심하라고. 왜냐면 오로지 한국 사람들이 보고 기분 좋을 기사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국 진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되냐? 미국에서 나오는 영어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실제로 유학한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감사하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초에 토플 GRE 같은 영어 성적은 마련해 두었고 현재 자기소개서 작업을 진행하는 중인데, 고수님 영상과 추천해준 책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갈등이 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참고하고 싶어서 댓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가 고민이냐면 건축공학부 학사를 가진 상황에서 다른 과인 기계공학부 석사로 지원해보고 싶은데 이것이 제 상황과 스펙에서 지원해볼 만한 이야기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컷 해볼게요. 자, 일단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망하는, 거의 100명 중에 90명이 다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요. 미국과 한국은 정말 멀어요. 멉니다. 지구 완전 반대편이에요.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이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본인이 경험한 대학 입시의 개념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망하는 거예요. 한국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뭐죠? 수능 점수에서 전국 몇 퍼센트 안에 들었냐예요. 즉 시험 점수가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모두 믿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미국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오로지 실력이에요. 자,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거, 뭐 이 사람이 건축과를 나왔냐, 기계과를 나왔냐, 토목과를 나왔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즉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그 분야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님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건축공학과 학사를 가진 상황에서 다른 과인 기계공학과 석사를 지원하는데 이게 제 스펙으로 될지 안 될지 감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자, 봐봐요. 지금 님이 한국적인 뷰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는 학부를 건축과 나온 사람이 석박사를 기계과를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욕을 먹어요. 님이 어딜 가든 뭐 대학원 면접을 보든 회사 면접을 보든 항상 한국 면접관은 물어봐요. 왜 건축과 나온 사람이 기계과 대학원을 가려고 하냐? 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런 식으로 항상 바라봐요. 뭔가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는 이상한 케이스로 보기 때문에 님이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기계과 석사 대학원을 가고 싶으면 기계과 석사 대학원에 연구할 만한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제 친구 얘기해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학부를 생물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생물학을 왜 했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보통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동물학, 뭐 곤충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생물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샀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미국은 뭐 참고로 제가 말하는 이 친구는 미국 친구예요. 미국 친구니까. 미국은 어린 나이에도 자동차가 필요하죠. 여기는 차 없으면 살기 힘드니까. 이 친구가 자동차를 좀 샀는데 좀 자동차를 좀 몰아보니까 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생긴 거야.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학부는 생물학을 나왔는데 석박사를 자동차 엔진을 공부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뭐 학벌이나 학과의 스펙을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생물학 나왔지만 자동차 엔진 연구하는 교수 찾아가서 자기의 포부를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 뭐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학부 때 뭐 자동차 동아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막 그 제초기 엔진 같은 거 막 분해해가지고 그거를 막 용접한 미니 카트를 막 자동차를 실제로 몰아보고 막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자동차 동호회 같은데 활동들 이런 거 한 거 막 보여주고 그럼 연구 핏이 맞죠. 그래서 이 친구가 석박사 과정에 자동차 엔진 연구하는 데 들어가서 자동차 엔진 개발 연구를 했었어요.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뭐 다른 친구들은 자동차 연소 반응에 대한 유체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것보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툴을 이용해서 그 자동차 실험할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컬렉션 하잖아요. 뭐 연료의 배합 비율, 연료의 압력 비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기가 얼마만큼 뭐 연료에 섞이는지 그런 비율, 그리고 연료를 스프레이 할 때 그 속도 막 이런 파라미터들을 인공지능으로 막 그 머신러닝 툴로 분석해서 최적의 효율을 주는 연소 타이밍이 뭔지 찾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당연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툴에 굉장히 달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달인이.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박사는 또 그렇게 자동차 엔진 연구소에서 있었으면서 기계과에서 또 졸업하고는 지금 뭘 하냐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IT 쪽으로 나갔어. 졸업하고 박사 마치고는. 그게 또 가능한 게 뭐냐면 IT 회사 취업할 때는 또 이 친구가 면접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면접 질문에 IT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겠죠. 당신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툴은 뭐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무엇을 분석했습니까? 거기에만 딱딱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미국은 이렇게 실력 위주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면접관들이 한 사람의 포텐셜을 측정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어떤 사람의 실력을 평가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신러닝을 했다고 하면은 머신러닝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국 면접관들은 권세에 의지하는 거야. 학벌이라는 권세. 무슨 대학교, 이게 명문대다. 한국에서 뭐 10등 안에 드는 명문대다. 그럼 그 권세에 의지하는 거야. 그 과가 뭐 예를 들면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IT 개발 회사다. 그러면 컴퓨터공학과냐 비컴퓨터공학과냐 그 과 이름을 보는 거야. 그 권세에 의지하는 거야. 이게 또 그리고 석사냐 박사냐 미국에서 했냐 한국에서 했냐 뭐 일본에서 했냐 유럽에서 했냐 요거 그러니까 권세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의 실력을 평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님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기계과가 아닌데 기계과 대학원에서 받아줄까?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님이 이거를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건축공학과 출신인데 내가 기계공학과 갈 수 있냐 없냐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님이 그 기계과 학부 나온 애들이랑 똑같이 내가 저 랩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마인드로 다시 한번 님의 질문을 보면은 자, 봐봐요. 원래 저는 건축공학부에서 전통적인 구조 시공 분야보단 연료체와 열전달에 흥미를 느끼고 HVAC 냉동공조 분야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을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계공학부에 개설된 수학, 공업수학 선형대수와 물리, 연력학, 유체역학, 열전달 과목들을 찾아서 수강했는데 이 외에도 수업을 많이 듣게 돼서 기계공학부는 부전공으로 인정받아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이 지금 준비가 돼 있네요. 그렇죠? 이런 기계과 수업을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나는 당신의 랩에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미국 대다수 토목공학부에서 H백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기계공학부에서도 관련 랩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대학 리서치 중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학을 엑셀로 정리하는데 관련 대학과 교수님이 적어서 마음이 졸여졌습니다. 자, 겉에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첫 페이지만. 자, 왜 H백 냉동 공조 분야를 미국의 토목과나 미국의 기계과가 잘 안 할까?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한국 이게 바로 국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 얘기하면은 한국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저한테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다는데 그냥 제가 느낀 거를 그대로 얘기해주면 그게 악플을 달아요 저한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 기분 듣기 좋아하고 기분 좋게 국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채널에는 좋아요와 아주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고 제 조회수는 쭉쭉쭉 올라가겠지만 사람들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국뽕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국 기술, 대한민국 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국 정말 최고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리고 막 조회수 쭉쭉쭉 올라. 기분 좋잖아요. 저도 막 유명한 그런 메가 방송, 메가 채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나만 돈 벌고 사람들 망치는 길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국 이공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일단 한국 영토 안에 인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국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로 세계를 따라가기엔 인구가 너무 작아요. 한국.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해외 선진국의 기술을 배울 준비를 하고 해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도 한국이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한국 사람은 뭐가 있냐면 민족주의가 있어요. 한민족이 해낼 수 있다. 자체 엔진 개발, 자체 반도체 기술 개발, 국산화 이런 거에 맨날 목매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해외 기술을 항상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에 빠지면 망합니다. 가난해져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2023년에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한복을 입고 다니는 행사를 하는 학교 무조건 피하세요. 아직도 있어요. 대학교 중에서도 아직도 주기적으로 한국의 고유의 무슨 전통이다 하면서 막 총장이 막 한복 입고 막 가 쓰고 상투 쓰고 나와가지고 막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유교 제사 지내고. 이런 대학교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민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어린 학생들한테 막 한복처럼 생긴 교복 입히고 민족이 한민족의 어쩌고 무조건 이런 데서 공부하면은 완전 망합니다. 인생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에서는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세계 기술을 열심히 배워야지만 겨우 따라가는 게 한국인데 무슨 민족주의예요. 조그만 나라에서. 그 민족주의 하다가 망한 나라가 있죠. 바로 남한 위에 북한 있잖아. 북한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거 왜 자꾸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좌파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민족주의는 좌파예요. 민족주의 하면 안 돼요. 미국 같은 세계 선진국 이런 기술들을 배워야 돼요. 옆 나라 일본을 배워야 돼요. 일본은 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려고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국은 반미를 하잖아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의 웬만한 대학교들이 왜 교수를 임용할 때 미국 박사를 뽑으려고 하냐. 한국 대기업들이 왜 임원을 뽑아올 때 항상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을
항상 뽑아오냐?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인구도 작고 몇 명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자체적으로 뭐 고유 기술 개발하면 망합니다. R&D 기술을 아끼기 위해서는 해외에 박사를 마치고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면은 뭐 연구 개발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막 잘 구슬려서 미국에서 뭐 했어? 뭐 했어? 여기서 한국에서 똑같이 한번 구현해줘. 이렇게 살살 구슬려서 이렇게 하고 돈 좀 많이 주는 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박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미국 박사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뭔가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계속 물건 먹어요. 제가 진짜 웃긴 게, 정말 유학할 때 한인 학생이 있다 보면은 한국에서 막 명문대 교수들이 뭐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1년 뭐 쉬는 거 있잖아요. 한 10년 일하면 안식년 주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안식년, 한국 교수들이 안식년에 뭐 하는지 알아요? 미국에 가요. 미국 간 다음에 그 미국 대학교 학부 수업 있잖아요. 학부 수업. 대학원 수업 있잖아요. 그거 학위 과정 아니어도, 그러니까 다시 학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학위 과정 아니어도 미국은 청강할 수 있어요. 과사 가서 돈 내면 돼요. 나 학부 요 과목 학위 과정 말고 그냥 수업만 듣고 싶은데 되냐 하면 미국 과사 무시는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 내라 그러겠죠. 뭐 몇백 불 내라 그러겠죠. 그거 내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수업 다 들어요. 그리고 노트, 뭐 학생들처럼 노트 다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한국 가져가려고 그대로 가르쳐요. 요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문이 발전하는 거는 미국 박사 갓 귀국했을 때 학문이 한번 발전하고, 이제 그 사람이 안식년 돼가지고 한 10년 일하면 이제 한 1년 쉬게 해주거든요, 교수들은. 그 사람 다 미국 가가지고 수업 듣고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제 이거 가지고 요 노트 1년간 들었으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버틸 수 있겠다. 요렇게 막 얘기하면서 교수님 잘 가세요. 뭐 이런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미국의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고, 미국에 딱 빨대 꽂고 막 빨고 있어,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중들은 다 반미야.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예요. 자, 근데 계속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한국의 기술이, 근데 지금 뭐 H백이나 이런 게 한국에서는 왜 아직도 인기냐면, 그 옛날에 귀국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 몇십 년째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트렌드가 끝났어요. H백 트렌드 끝났습니다. 냉동공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1980년대, 90년대에 다 끝난 거예요, 유행이. 그때 80년대, 90년대에 귀국한 교수님들이 뭐 지금 나이가 되게 많겠죠. 80년대, 90년대에 뭐 30대 중반에 갓 박사 마치신 분이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그 자기가 박사 때 배웠던 거 그대로 몇십 년째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미국은 또 첨단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냉동공조 하는 교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은 뭘 하고 있냐? 더 미래 기술로 가는 거죠. 미국은 지금 2023년에 연료체 공부한 사람들이 다 뭘 하냐? 더 고부가 같이. 80년대, 90년대에는 냉동공조 같은 거 하면 돈 많이 벌었죠. 왜냐면 그때 막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막 그런 시즌이고, 막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하고 건물 계속 올라가고 공장 계속 올라가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냉동공조 그때 귀국한 교수들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 대기업 가서도 그렇고 교수에도 그렇고 뭐 굉장히 인기 직종이었어요. 왜냐면 건물 하나 뭐 한 20층짜리 건물 지으면 거기 중앙 난방, 중앙 에어컨 그런 거 개발하면 그게 얼마나 비싸요. 자,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그거보다 더 고부가 가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열 유체를 하면서 고부가 가치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만 찍어 드릴게요. 자, 첫째, 가장 고부가 가치.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만큼 비싼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몸은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은 너무 비싸요. 물론 인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뭔가 인간의 몸이 잘못되면 그거는 진짜 비용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심장 같은 거, 인간의 혈액, 이 유체의 흐름,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비싼 기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술하기 전에 미리 수술 분석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럼 수술 비용이 얼만데요? 그걸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다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은 혈압이 높고 어느 쪽은 혈압이 낮고 어느 쪽은 혈류 속도가 높고 요거를 다 분석한 다음에 인공심장 같은 그런 기술의 기반 기술을 열유체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비행기나 전투기, 뭐 우주선 이런 거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괜찮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국방 기술이잖아요. 전투기, 우주선은 그대로 미사일 기술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 기술이기 때문에 시민권자 아니면 좀 힘들죠. 자, 세 번째. 반도체 기술에서 웨이퍼를 넣고 그 안에 막 산성 용액이랑 뭐 기체를 막 넣어가지고 그 안에 반도체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들이 있어요. 자, 이런 웨이퍼 챔버 관련 기술들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웨이퍼 툴 하나에 기본 500억 원은 기본이에요. 비싼 거는 2천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런 거는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통 사람들이 만질 수 없고 공장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잠깐이라도 쉬면은 큰 손해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료체 시뮬레이션이 고부가 가치로 가야 되는 거야. 미국은 이런 고부가 가치를 하는 거야. 크게 세 가지 분야. 인공심장, 그 다음에 뭐 비행기, 그 다음에 반도체 챔버, 공정 챔버. 이런 쪽으로 연료체를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냉동 공조는 이제는 한물 간 구시대적인 기술이고 싸구려 기술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연료체 쪽으로 이 고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고인물들이. 아시겠죠? 미국은 이제 이 더 첨단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패턴을 끊으셔야 돼요. 이게 제 친구들이 다 망한 이유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 석사하지 말라 그러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제가 유학 오던 2008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과예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이제 딱 유학으로 와가지고 한인 학생에 딱 나갔어요. 그 당시에 지금 님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인 학생들이 기계과 친구들이 다 자동차 엔진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석사를 바로 하려고 왔고 학부 마치고 나머지 한인 형들은 다들 유행처럼 한국에서 석사 찍고 미국에 박사를 온 거예요. 그러면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한국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연구를 좀 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 한국에 석사 안 하고 왔어? 거의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세는 한국에서 석사를 찍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석사를 찍고 오냐면 다들 그렇게 남이 그렇게 하니까 뭐 새로운 생각을 못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석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워들은 게 있는 거예요. 당시 기계과에는 어떤 열풍이었냐면 기계과의 꽃은 자동차다. 그것도 엔진이다.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다 연료체 그런 연소 반응 시뮬레이션 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연구만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저는
한국에 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잖아요. 저는 그 한국 사람들의 뭐 하는지 관심 없고 저는 미국인들이 뭐 하는지를 봤어요. 미국 친구들이. 근데 기계과에서 미국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 그 지금 2008년이에요. 지금 2023년이 아니라 2008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 엔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2008년에 미국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알까요? 로드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로드맵을 만드는 국가잖아요. 자동차 엔진은 끝났다. 자율주행의 시대다. 이거 2008년에 이렇게 미국 대학원생들은 다 뭐 하고 있었냐? 자율주행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럼 또 이 얘기하면 또 한국 사람들 맨날 또 배터리 얘기하고 뭐, 그게 국뽕이에요. 그게 아니라 GPU 테크놀로지를 연구하고 있었다고요. 왜?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은 병렬 연산입니다. 패러럴 컴퓨팅. 그래서 기계과 친구들이 다들 GPU 테크놀로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걸 연구하는지 이해도 못했어요. 왜냐면 무슨 쟤네들 게임 하려고 저러나? 게임 회사 가려고 그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기본이 GPU 기술이더라고요. 그 2008년이에요. 저도 그래서 컴퓨터 그런 테크놀로지를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인 학생이 모임 가면 저는 항상 왕따였어요. 왜냐면 다른 형들은 다 엔진 연료체를 하고 있는데 나가면 그래요. 너 뭐 하냐 연구? 그러면 저는 뭐 컴퓨터 알고리즘 같은 거 막 뭐 그런 거 막 연구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러면 비웃었어요. 야, 너 뭐 기획 가면 당연히 엔진을 해야지 뭐 그런 걸 하냐. 뭐 내가 민망할 정도로 막 이렇게 형들이 막 쪽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졸업할 때 어떻게 됐냐? 형들은 모두 미국에서 직장 다니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한물 간 거를 한국에서 석사하면서 미국에서 한물 간 거를 잘 나가는 건 줄 착각하고 박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거를. 그럼 미국에 당연히 망하죠.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 와 있잖아요. 2008년에 기획관인데 이 미래기술 딱 보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 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냉동공조 하고 싶다는 님의 생각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님의 주변에서 이 냉동공조를 하기 때문에 님이 이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거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거는 아주 한물간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굳이 연료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공심장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혈류의 흐름을 그런 유체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거 엄청 괜찮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엄지손톱만한 컴퓨터 칩인데 여기다가 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컴퓨터 칩 안에 그 미세한 챔버들이 있어요. 채널이 있어요. 여기로 피가 따라 흐르다가 이 수백 가지의 병을 피 한 방울로 진단하는 거. 요런 바이오 유체. 이거 아주 괜찮은 거예요. 요런 거 하셔야지. 왜 냉동공조 같은 1980년대나 90년대에 그 유행하던 한물 간 거를 왜 2023년에 하려고 그래요? 그럼 님 진짜 졸업하면 갈 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뒤쳐져 있다니까요. 뒤쳐져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때 받았던 악플이 한국에서 대학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공부하는 게 미래적이지 않다. 한물 간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시비 걸어요. 한국 대학원도 미국의 세계적인 대학원과 동급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다는데 그 국뽕에 너무 심취했기 때문에 진짜 그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그 당신들 말이 진짜 맞다면 한국에서 박사학위 마치자마자 바로 미국의 뭐 주요 교수나
주요 대기업이나 주요 연구소 집어넣으면 당신들이 바로 돼야 돼. 미국 박사들이랑 똑같은 동급으로.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닌데.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연구 자체가 많이 트렌드가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습니다. 아시겠죠? 저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미국에서 자동차 연료체 공부하고 싶다고 저한테 댓글 단 구독자도 있었어요. 그때가 한 2년쯤 전이니까 2021년쯤이네요. 2021년쯤에 한국이 그렇게 뒤쳐져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2008년에 제가 유학 왔을 때 미국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자동차 엔진의 시대는 끝났다. 2008년에.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자동차 엔진 연구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응? 그 이제 그 엔진의 에라는 끝인데 왜 그걸 하려고 하지? 퀘스천. 당연히 자율주행이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이지. GPU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GPU가 자율주행할 때 자동적으로 도로를 디텍션하고 경로를 스스로 생각하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퍼링해서 새로운 경로를 추천하고 이런 걸 해야지. 왜 자동차 엔진을 하지? 이게 2008년이었는데 2021년에 아직도 저한테 자동차 연료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독자가 있었다는 거 충격적이죠.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님도 지금 H백 하고 싶다고, 냉동공조 하고 싶다고 지금 2023년 6월 말에 지금 이런 댓글 달았잖아. 굉장히 뒤처진 거야. 지금 한국이 되게 뒤처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불편한다니까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연료체에 대한 어떤 흥미가 있기 때문에, 열 전달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를 좀 더 파보세요. 나 미국 시민권자 아니니까 두 번째는 그 전투기나 뭐 비행기는 조금 뒤로 하시고, 인공심장 혹은 아까 말한 바이오칩, 그 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진단하는 그런 마이크로칩, 아니면 반도체 공정 그 챔버 기술인데, 이런 건 이제 CVD라고 Chemical Vapor Deposition, 아니면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이런 쪽으로 반도체 웨이퍼 공정 장비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